레디 개장 시그널 10월 21일 화요일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지난주 이제 꽤나 큰 변동성을 보였던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 1%대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심이 빨리 회복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셧다운 종료 가능성, 그리고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여부 등이 투심을 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기업들 중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76% 이상이 이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넷플릭스와 코카콜라, 테슬라 등이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우려 속에서도 이제 실적 호조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또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도 업데이트되는 대로 저희와 함께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제 또 국내 증시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700선을 넘어선 지 단 2거래일 만에 지금 3,800선까지 돌파하면서 3,814선에 어제장 마무리를 했고요. 장중과 종가 모두 포함해서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끈 건 기관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이제 5천억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최고점을 갈아치운 이 부담감에 장 초반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듯 해보였지만 이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등이 떠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하자 또 증권사들의 실적 상승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증권과 금융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 시장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잠시 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국내 증시, 미증시 상관없이 할 것 없이 마감 상황과 어떤 일들 있었는지 이슈 챙겨보고요. 또 개장 이후에 실시간 증시 상황과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중 대비는 물론이고요. 저희와 함께 또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밤까지 계속해서 하시면서 내일장 대비까지 두루두루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실시간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준비한 QR코드를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스캔해 주시면 화면 위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채널로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저희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실시간도 함께 해보시고 방송 놓치셨다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바로 또 체크해 보셔야겠죠? 강채림 캐스터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강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채림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4,000피까지 단 2걸음을 남겨뒀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장 초반 보합권에 머물던 코스피 점차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1.76% 상승한 3,814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오른 모습 보여줬는데요. 1.89% 상승한 87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109억 원, 2,500억 원 순매도했지만 기관 홀로 6,428억 원 순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개인 홀로 1,970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1,409억 원, 678억 원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2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첫 3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주가는 3% 넘게 오르며 48만 닉스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300조 원을 돌파한 뒤 6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350조 원을 돌파하게 된 건데요.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주가 고점을 경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클럽에 합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시장에선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기존 예상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계 석유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동해 가스전 개발의 우선 협상자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영국계 석유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지난주 사내평가회의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로 잠정 결정됐는데요. 동해 가스전 사업은 울릉분지의 4개 해저광구의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확정되면 울산 앞바다 천연가스 탐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후에 동해 가스전 탐사 사업 동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랠리를 이어가자 증권주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가 주가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주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4.3%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도 0.2%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대다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와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삼천당제약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거래일보다 1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증권주가 강세를 보인 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소식의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에선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올해 3분기 증권사들의 호실적 전망도 매수세를 부추기면서 증권 업종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7.17% 상승하면서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휴림 로봇이 정부 AI와 로봇 대규모 발표에 상한가를 찍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휴림 로봇은 산업용 및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인데요. 정부의 대규모 인공지능 로봇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출범할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로봇 산업에 2조 1천억 원, AI 산업에 30조 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 원 규모의 별도 펀드도 연내 조성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AI 로봇 분야의 정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림 로봇을 비롯해 관련주인 원익홀딩스도 16.11% 올라줬고요. 휴림 로봇도 29.86% 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AI가 주목한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증권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증권사 3분기 예상 실적도 맑을 예정입니다. 코스피 랠리와 거래 대금 반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증권사들 실적에도 웃음꽃이 필 전망인데요. 이는 주요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1조 클럽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도 업계 최고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투자증권의 호실적이 금융지주 전체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금융지주가 14% 이상 급등한 모습 보여줬고요. 미래에셋증권 17.17%, 키움증권 12.1% 상승했고 부국증권과 상상인증권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은 방산주였습니다.
유럽 방위산업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하면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그런 업체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진전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방산주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MNC솔루션 9.81% 상승해줬고요. 삼양컴텍도 9% 이상 상승해줬습니다. i3 시스템, 한화, 퍼스텍 등도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AI는 첫 번째 시그널로 증권을, 두 번째로는 방산을 주목했네요. 이어서 미증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기업의 실적 호조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로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일 대비 1.12% 상승하면서 46,706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도 1.37% 상승 흐름 보이면서 22,99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도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1.07% 상승하면서 6,73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와 함께 M7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미증시의 투자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온기가 되돌았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3.94% 증가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주도하고 있었고요. 애플이 급등하자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7대 기술주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1.85% 상승하는 등 전기차는 일제히 상승 랠리 보였고요. 하지만 오라클은 어제와 똑같이 여전히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4.8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반도체 지수는 총 1.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먹통됐지만 아마존 또한 사태가 조속히 수습됨에 따라 아마존은 오히려 1.61%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 기준 22일 오전 5시 45분 미국장의 대형주인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 흐르는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관이 매수세를 주도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을 돌파한 만큼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정장 상황이죠.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시그널 꼭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강채림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이제 아이폰 17 판매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기도 했죠. 3대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다우지수 46,700선에서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37% 오름세를 보이면서 22,990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역시 1%대 상승 보였습니다. 6,73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1%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7bp 내리면서 3.98%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금 이제 4%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년물은 0.5bp 내리면서 3.45%에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어서 저희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주가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빅테크 종목들은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폰 17의 인기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애플은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아마존이 1.6%,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대감 속에 1.85% 상승하면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은 1.27%, 그리고 메타도 2%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AMD는 3%대 상승 보여줬고요. 오라클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4.85%로 거의 5% 가까운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3%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간밤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히트맵 통해서 주가들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이슈들 또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보시겠는데요. 먼저 이제 셧다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해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서 간밤에 셧다운 사태가 곧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주 안에 셧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이제 책임을 좀 돌리면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요, 이제 의회가 새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하지를 못하면서 20일째 셧다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이제 불법 이민자 혜택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상황을 계기로 민주당 프로그램의 예산을 좀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이번 주에 셧다운이 실제로 정말 해소가 될지, 이후에 그 예산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데이트되는 대로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무역 협상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무역 협정을 두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 강력하고 공정한 무역 협정을 맺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최근에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예고로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금 이제 높아지면서 증시가 또 흔들리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결국 공정한 합의에 나설 것이라면서 무역 갈등보다는 협력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이제 관세 형태로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1월 1일 관세율을 55%에서 155%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고 내놨고요. 또 우리는 이제 관세의 피해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도 덧붙였는데요. 중국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시 주석의 침공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시 주석도 그 점을 잘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고요.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앨버니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85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협정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저희 오늘 챙겨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도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좀 뒤집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아이폰 17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I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애플이지만 스마트폰으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애플 주가는 3.9%, 4%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262달러 24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 세웠던 종전 최고가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장중에는 26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 열흘 만에 아이폰 16보다 이제 14%가 더 팔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또 특히 중국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팀 쿡 CEO가 직접 중국을 찾아서 아이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판매 시작한 지 정말 몇 분 되지 않아서 이제 전량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이 열기에 힘입어서 루프 캐피털인 이 투자은행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226달러에서 31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애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아이폰 17이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아이폰 신제품 도입 주기의 시작점에 서 있다면서 2027년까지 이제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조 8,9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미중 갈등 여파로 주가가 170달러대까지 밀렸던 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지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가 상향 조정까지 300달러대로 올라섰으니까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이폰 17에 탑재될 예정이던 이제 AI 기능이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흥행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주가도 TP도 상향 조정이 됐지만 이 흐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쭉 이어갈지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총 3가지 각각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매일 오전마다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또 프리마켓 상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에서 시총 상위단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빨간불로 출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 프리마켓 상황과 지금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상승세, SK하이닉스는 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50만 원을 넘어갈지 오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파란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강보합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또 1%대 강세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장후회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차도 굉장히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어제 각각 기아와 함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사실 개장 이후에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서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 어떤 흐름 이어갈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이제 방산주가 모처럼 만의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도 지금 2.6%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지금 1%대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각각 파란불을 켰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어제도 지금 약간의 다른 온도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었다가 그래도 마무리됐을 때 이제 장 마감 후에 거래대금 상황을 보니까 상위단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흐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펩트론 어제 강세 보여줬었는데 오늘 0.7%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좀 빠지고 있네요. 1.6%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와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까지 역시나 어제 이어서 지금 강세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HLB와 리가캠 바이오가 3%대 그리고 2% 강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만큼 잠시 후 개장 이후에 저희 또 시가총액 상위단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어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단에 오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코스피에서는 어제 어떤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차지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 2위는 반도체 투톱이고요. 그리고 3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또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어제는 이제 한미 반도체와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어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장 마감 때까지 그 흐름 유지하면서 거래대금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는 한미 반도체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국내 기업 중에 두 번째로 10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그 훈풍을 받아서 한미 반도체도 좋은 흐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를 기록한 현대차도 만나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8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어제는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떠나서 이제 주가가 좀 미미한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어제 그래도 거래대금 상위단에 랭크된 부분이 반가워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이제 평가가 되었던 대미 자동차 수출 품목 관세의 확실성 전환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지금 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에이펙을 기점으로 이제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서 어닝 방향성이 성장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코스피 이제 수익률과 갭 메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기대해봐도 될지 저희 에이펙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이제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단도 바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챙겨보시죠.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 보시면 지금 제가 또 빨간 그 칸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로봇주들이 어제 또 대거 포진이 되었습니다. 2위부터 4, 5, 6, 7, 8, 9위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 내에서 로봇주들이 7개를 차지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세 가지 종목들은 1위가 에코프로였고요. 그리고 3위가 에코프로, BM 또 알테오젠까지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봇주들이었습니다. 1위인 에코프로와 함께 로봇주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ESS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2차 전지주들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주들 총 7개 차지했잖아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양산을 위해서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에서도 경제관계 장관에 의해서 이제 연말까지 AI 로봇 등 이제 5,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어제 로봇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어떨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단까지 모두 체크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요, 계속해서 개장 상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10월 21일 화요일장 문 열었습니다. 저희 바로 또 주가 지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지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로 지금 3,858선으로 어제 종가를 훌쩍 넘어서면서 지금 3,560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요 0.65% 정도 상승세 그려내면서 8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흐름들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수급도 한번 챙겨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지수는 지금 상승 탄력이 좋은데 외국인과 기관인 메이저 주체들은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이 1,600억가량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요, 지금 시총 상위단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희가 프리마켓에서 만나보셨던 주가와 지금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으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상승폭을 더욱더 키웠네요. 지금 3.8%로 거의 4%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2.5%까지 올라섰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6% 가까운 급등세, 그리고 기아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만나보시죠. 코스닥에서는요, 지금 시총 상위단들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0.8%가량 빨간불 켰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가량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펩트로는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2%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HLB가 지금 점점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거든요. 7.6% 그러니까 8%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HLB가 지금 상승한 데에는 간약 신약이 이제 그 간암 수술 전후로 이제 병용요법을 병행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란셋에 등재가 되면서 이런 급등세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뒤를 이어서 8위부터 10위까지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부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단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에서는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57%까지 상승폭 키워가면서 49만 8천 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99,200원, 10만전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차, 한국전력까지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래서 지금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들 거래대금 상위단에 있다는 부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지금 어제 39위를 차지한 고영이 오늘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대금 1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챙겨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트렌드 섹터 만나보셔야겠죠. 오늘 김하연 캐스터가 트렌드 섹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드 개장 시그널의 김하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3,8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날들이 펼쳐지는 그런 코스피고요.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권주들이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주목받았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가져와 봤고요. 차례대로 대북, 로봇, IT, 그리고 줄기세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북입니다. 최근 대북 섹터가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에이펙 2025 때문입니다. 우선 에이펙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경제권에서 손꼽히는 21개 회원국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정상회의 본행사 이전부터 여러 장관급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인천에서는 재무장관회의가 있고 구조개혁 장관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본행사 이전에 CEO 서밋이라는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쟁슨 황 CEO 등이 방한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펙이 단순한 경제회의가 아니라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데즈 컴바인이 강세 보였습니다. 거의 15%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역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양측 모두 준비는 돼 있고 이제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발언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코덴즈 컴바인은 최대 주주가 예전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코튼 클럽이기 때문에 이 대법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외교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북 관련주로 인디에프가 있습니다. 인디에프는 과거 개성공단에서 진출했던 패션 기업인데요. 역시 에이펙과 북미 회담의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8% 넘게 오르면서 1,200원을 기록했습니다. JST나도 대북 관련주입니다. 얼핏 보면 왜 패션 주얼리 밴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은 소비와 패션에 관련해서 대북 교류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풀릴 때 제일 먼저 소비와 그리고 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북한 안에서 소비 시장의 개방 그리고 K-패션의 확산이 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어제 7.65%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요. 정부가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가운데서 로봇 분야에만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연구개발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 단계까지 자금이 투입될 거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규제 완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기계 안전 기준 때문에 현장 도입이 매우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정부가 일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로봇 서비스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해외 이슈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부품 발주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부품업체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거졌고 결국 이 정책 모멘텀과 그리고 글로벌 뉴스가 동시에 터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로보가 있습니다. 로보로보는 국내 대표적인 교육록 로봇과 휴딩 교육 관련 기업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들의 AI와 SW 융합교육 그리고 로봇과 교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EBS와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로보로보가 오른 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입니다. 요즘은 단순히 말로 하는 AI가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AI, 그러니까 로봇 형태로 실제 기술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 몸에 들어가면서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기술 덕분에 로봇 산업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로보로보는 28% 넘게 급등했습니다. 유진 로봇도 올랐습니다.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분류 로봇과 또 스마트폰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정책이 빠르게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급증하면서 투자자의 관심과 수급이 증가됐고요. 어제 유진 로봇의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이 로봇줄 랠리 속에서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19% 이상 올라 14,000원을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올랐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로봇핸드와 로봇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로봇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가 AI 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 덕분이었고요. 산업별로 AI 실증 사업을 최대화한다는 그런 역량 덕분에 원익홀딩스도 영향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하락했었는데 어제는 16% 넘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IT입니다. 그중에서도 LG전자 이슈에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도 법인 IPO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LG전자가 지난 14일 인도 법인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공모는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청약 금액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상장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무려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또 비교를 해보자면 인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가전회사 가운데 월풀 인디아는 약 2조 4천억 원이고 볼타스는 약 7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LG전자는 이들과 비교해도 현재 시장에서 단순히 메이저에 오를 만큼 높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가전시장은 아직 보급률이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이 2029년까지 내다봤을 때 연평균 약 14%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권가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요. 거의 모든 주요 증권사들이 동시에 LG전자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리트증권은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SK증권은 11만 5천 원으로, 현대차증권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키움증권 역시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 전반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고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수요 둔화가 실적에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인도법인 상장 성공으로 그런 인식이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의 코멘트 내용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인도법인 성장을 계기로 LG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시점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보면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군을 중심으로 LG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세에 있다고 평가를 했고 해외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상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K증권은 조금 더 공격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LG전자의 인도 가전시장 1, 2자리를 굳히면서 인도법인이 그룹상 신성장 척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과 키움증권도 비슷한 의견을 내는데요. 특히 현대차증권은 글로벌 매출 비중 확대가 실적 체질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 리테이딩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린 건 단순히 IPO 성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신흥시장의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과 그리고 LG전자가 갖춘 AI 가전과 스마트홈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어제 LG전자는 8.55% 오른 9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어제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였고요. 이어서 IT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보자면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갈등이 조금 완화될 거란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SK하이닉스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4.3% 올라가며 48만 5,500원을 기록했고요. 다시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50조 원을 돌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또 오른 종목으로는 삼성 SDS가 있었습니다. 삼성 SDS는 국내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용 클라우드와 또 AI 플랫폼 수주가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디지털 물류 플랫폼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1.87% 오르며 16만 8천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섹터는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가 나온 이유로는 이재명 정부가 주재한 규제 합리화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 이 세 가지 핵심 사업을 기준으로 연내 규제를 완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고 지금까지는 신약 허가에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240일 이내에 허가를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 종목으로는 네이처젤이 있습니다. 어제 19.44포인트 오르며 2만 7천 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국내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인 바이오솔루션도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또 다른 줄기세포 관련주로는
니트로젠도 있었습니다. 국내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영향받은 모습이고요. 어제 6.64% 올라 2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보시면요.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기준 주택 판매가 있겠고 금요일에는 PMI 지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시그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연이었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